네, 6월 19일 금요일 서울여고 2학년 2020년 3월 모의고사 38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8번은 원래 문제가 문장 삽입 유형이죠. 주어진 문장을 적당한 위치에 넣는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넣기. 이제 미션인데,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걸 가지면 5번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장 삽입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단 연결어. 지금 여기에 yet이라고 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죠. 뭐 however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부사까지 등장했죠. 그러면 연결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대명사와 같은 that same position, 그러한 같은 뭐 배치, 배열, 위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라든지 그런 지시어 같은 거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래 흐름을 본다 라고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와 같은 관사를 따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연결어 같은 게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역접의 연결어는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은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역접의 연결어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yet, 뭐 however 다 마찬가지고요. 그럼 일단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 if 당신이 프로그램 한다면 주동사 나왔고 그러한 똑같은 배치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여기까지가 이제 if 조건절이죠. 우리가 보통 얘를 if 조건절이라고 해요. 부사절의 한 종류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같은 same position, 같은 배치를 하냐면 보통의 이게 이제 ordinary라고 해서 보통의 체스 프로그램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럼 이제 주절 나와야 되겠죠. 그 컴퓨터가 즉시 부사 나왔죠? 즉시 suggest, will suggest 자, 제안할 것입니다. 정확한 움직임을. 체스 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장기 경기하고 비슷해가지고 말들을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움직임들인데 여기 이제 관계사절이 나왔어요. 피셔라고 하는 등장인물 나왔죠? 피셔가 만든 움직임들. 그러면 이때 얘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네. 피셔가 만들었어. 그 움직임을. 그런 정확한 움직임을 제안할 겁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 등장인물, 피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시점이 현재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과 반대되는 과거의 시점이 등장해야 되겠죠. 첫 번째 힌트는 피셔가 등장했네. 두 번째 힌트, 클루라고 하는 단서는 동사의 시점이 바뀌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무엇보다 이 앞에 부분에서는 당연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주어진 첫 문장을 봅시다. 바운더리라고 하면 경계예요, 경계. 그러면 뭐와 뭐의 경계? 우리 between A and B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주게 되면 uniquely
human creativity, 고유한 인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A죠 지금. 고유한 인간의 창의성과 machine capability, 이게 능력이거든요. 어떤 기계의 능력들, 이게 B죠 지금. 이 A와 B 사이의 경계가, 얘가 지금 주어 역할 하잖아요, 그죠? 이 경계가 계속 to change, 변화합니다. 그러면 continue, 투부정사 기억하면 되겠죠. 어법상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왜 이 continue라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하냐면 the boundary, 경계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일치까지도 가져가면 좋겠죠. 아직 피셔라든가 체스 게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번을 그냥 건너가야 되겠죠. 자,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그러면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과거로 가는 거죠 지금. 네, 체스 게임 들어가서 back in 1956, 바로 과거 시제, 과거 부사 나왔죠. 1956년에 이제 주어 나옵니다. 13살짜리, 이게 한 단어예요. 소년. 여기 지금 중간에 하이픈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복수가 되면 안 돼요. 13 years old 하면 틀리는 거야. 13 year old, 13살 먹은 소년이. 근데 소년이 그냥 소년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만 prodigy라고 하는 신동이야. 바비 피셔, 인물 등장했네요, 그죠? 신동 바비 피셔가 만들었습니다. 뭘요? 한 쌍의 apparel, remarkably 하면은 아주 놀라울 만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주 주목할 만한 대단한 창의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었대요. 얘가 목적어겠죠. 대단히, remarkably, 대단히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 말은 체스 게임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체스 신동인데, 누구에 대항해서? 그랜드 마스터가 거장이거든요. 이 거장, 도널드 바이런이라는 사람에 대항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체스 신동인 바비 피셔가 도널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체스 거장에 대항해서 엄청나게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1956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1956년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가려고 했는데 2번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현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사의 시제가 역시 아직도 과거 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피셔가 히겠죠. 히는 당연히 피셔란 말이에요. 피셔가 희생시켰다. 첫째로 피셔는 희생시켰어. 그의 말 하나, 나잇을. 우리가 보통 체스 경기할 때 그 놓는 말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뭐 나이트, 기사가 있고, 퀸, 여왕이 있고, 킹, 뭐 왕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시켰대.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면 이 seemingly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for no gain, 이 gain이라는 게 팩트, 얻는 거잖아요. no gain이니까 얻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그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and가 깔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 exposed가 얘가 동사 2가 되는 거예요. 노출시켰다. 뭘 노출시켰냐면 여왕을 노출시킨 거야. 여왕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 체스에서. 그치?
뭐 하도록 노출시켰냐면 잡히도록 노출을 일부러 시켰다라는 거지.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잡히도록 노출을 시킨 겁니다. 찾았어요? 하나? 민주가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 첫 번째밖에 이유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 first 했으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움직임인 거야. 왜?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랬잖아. 이게 첫 번째 움직임. 그럼 이제 두 번째 움직임. on the surface 하면은 surface가 표면이거든요. 표면상으로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표면상으로. 아까 위에서 나왔던 seemingly하고 on the surface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처럼 보였냐면 자, 여기 insane이라는 단어는 미친, 정신 나간 이런 보어거든요. 형용사고요. 미친 짓인 것처럼 보였대요. 우리 seemed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할 때 looked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appeared라고 해도 뭐뭐처럼 보였다 똑같아요. seemed, looked, appeared 하면은 삼형제처럼 주어가 보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뭐 seemed crazy 해도 되겠죠. seemed insane 하든지 seemed crazy 해도 됩니다. 하지만 미친 움직임처럼 보였는데 several moves later 몇 번의 움직임 이후에 이런 거 가로쳐서 뺐는데 몇 차례의 움직임들이 우리의 바비 피셔가 사용한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뭐 하는데 사용했냐면 그 경기를 이기는데 이런 움직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비 피셔는 거장 그랜드 마스터 바이런과의 대항에서 두 번의 움직임을 말을 이동시켰어.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이거 아무런 없는 것도 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움직임이었고 그래서 그 엄청난 결승전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과거의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현재니까 과연 4번 뒤에도 현재가 나올까를 봐야 되는데 동사의 시제가 그의 창의성이 was praised, 칭송받았다. 역시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적 나오고 today 나왔는데 앞에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의 창의성이, 바비 피셔의 창의성이 칭찬받았어. 언제? At the time. 과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속 과거 얘기란 말이에요. 뭐로서 칭찬을 받았냐면 전치사 as는 뭐뭐로서야 표시로서. 뭐의 표시냐면 천재성의 표시로서 그 사람들에게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5번에 들어가서 이 옛 그러나 오늘날 그러면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온 거야. 과거의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현재로 넘어와서 여기 뒤에 보니까 시제가 다 현재잖아. 그치? 맞죠? It's not because 했는데 여기 숨어 있는 건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뭐 때문이 아니라 컴퓨터가 has memorized, 여기 현재 완료 왔네요. 기억해서가 아니야. 피셔 바이런 게임, 피셔와 바이런의 체스 게임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rather 뭔데? Because it searches.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가 이수로 받았죠? 컴퓨터가 찾는 거야. 뭘 찾겠어? 훨씬 더 충분히 더 앞선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야. 뭐 하도록? 대이하를 보도록. 이러한 움직임들이 바비 피셔가 하는 움직임들이 정말로
보상을 하다, 페이오프가 어떤 보상을 하다 또는 어떤 보상을 받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성과를 거두다라고 해석했는데 정말로 성과를 거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do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지.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는 두 동사. 그러면 봐. 우리가 주어진 단서들을 보면서 앞부분의 첫 문장부터 4번 끝까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였어. 시제가. 여기는 과거에 대한 얘기였어.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5번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현재로 바뀐 거야. 그러면 단서들 중에 현재 시점으로 바뀐 거겠지. 앞부분의 과거가. 그리고 피셔라는 인물, 이 13살짜리 체스 천재와 도널드 바이런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그 예로서 바비 피셔가 나왔지. 그리고 기계의 능력 사이 그러면 컴퓨터가 그 모든 움직임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이 성과를 거두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바둑 같은 경우에 이세돌이 은퇴를 했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시합을 했거든. 5번을 싸웠는데 이세돌이 1승 4패 알파고는 4승 1패. 더 재밌는 건 이 바둑을 두는 구글 알파고가 전 세계의 유명한 바둑 기사들과 다 겨뤘는데 단 한 번, 딱 한 번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어. 어떤 사람도 기계를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체스 경기를 그걸 대표로 얘기했거든. 인간과 기계의 창의력,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 사이에는 경계가, 그 바운더리가 애매모호해졌다. 이제 무너져 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질문 대신에 알파고와 인간의 바둑 대결을 말하는 질문들도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지.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야. 흘러가는 단서는 우리가 문장삽입 모의고사에서 38번, 39번 나올 때 어떤 위치에 놓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